부산 삼복도로에 살거나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하이퍼 삼복 시작합니다.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퍼 삼복 진행자 하이인더하우스 정하연입니다. 제가 40개나 문화 역사 관광과를 종영하고 4개월 맞습니다. 앞선 콘텐츠에서는 지한 준영님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와 부산의 문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하이퍼 삼복에서는 조금 더 좁혀서 부산 삼복도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막연하게 삼복도로라고 하는 단어를 익히 들어왔을 텐데 타지분들은 삼복도로가 부산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야경이 예쁜 곳 혹은 감천문화마을이나 이바굣길 같은 관광지로 많이들 찾으십니다. 하지만 사실 삼복도로는 그 범위가 꽤나 큰데요. 삼복도로라는 정의는 산의 복판에 도로를 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부산의 삼복도로는 부산 진구, 동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까지 원도심 부근의 산지를 따라 조성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원도심에는 역사적인 공간과 명소들이 많은데 광복로, 자갈치, 용두산 같은 관광지 혹은 상업지 혹은 또 주거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거지는 경사지이다 보니 높은 건물을 올리거나 개발에 제한적이어서 많은 집들이 주택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삼복도로 동네만의 정겹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느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이런 삼복도로 동네에 초점을 맞춰서 이곳에서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가거나 자리를 잡고 있는 저의 또래 세대 동네 친구들을 초대하고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삼복도로 돌아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이 동네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을 크게 느끼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유동인구가 많지도 않은 이 삼복도로를 선택했는지, 어떤 것들을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지 앞으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트로였고요. 오늘 게스트를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적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라이퍼 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라이퍼 팀의 미미, 제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미미님, 제재님 이렇게 네. 맞죠? 아, 되게 이름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각자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미미고 왜 제재인지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미미라는 뜻이 제 좌우명이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줄여서 미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나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미쳐야지만 내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이제 좌우명을 되새길 수 있도록 계속 되새기면서 미쳐보자 이런. 네, 어.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네, 지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뭐에 지금 미쳐 있을지 그 이야기도 또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제재님은요? 저는 원래는 그냥 현재였고 박조조라는 작가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른방학이라는 이제 문화계 컨텐츠 운영하다 보니까 1에서 3기부터는 그 알파카를 닮았다고 해서 알파카 닮았어요. 호스트라고 불리다가 네. 4기부터 지금 6기까지는 제재라는 이름으로 분리돼서 이걸 조금 더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제재라고. 저는 사실 조조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또 제재래요. 약간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래서 지금은 그럼 제재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박현재의 제재 이렇게. 그러면 미미님 그리고 제재님 각자 그 다른 일을 하면서 또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미님은 본업은 또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본업은 블로그 마케팅을 주로 하는 광고 대행사 라이퍼 기획이라는 이름의 네,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본업은
마케터입니다. 마케터. 네. 와, 정말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개인 사업자를 또 내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하는 마케터님은 약간 인플루언서 분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그렇게 종종 보기는 하는데, 뭔가 또 업으로 또 사업자를 또 꾸려서 본인이 일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제제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스냅 사진이나 아니면 상업 촬영, 그 다음에 여행 컨텐츠 기획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본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와, 간호사.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매칭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간호사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문화기획 일을 하게 됐을까?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계기는 일단 4학년쯤에 제가 실습을 갔는데 병원에 담당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한 80 정도 되신 할아버지셨는데 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을 바라보고 그 돈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벌었고 자식들을 위해 벌었고 하다 보니 난 지금 이렇게 아프고 병져 누웠다. 너도 진짜 간호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걸로 돈을 만들어서 살아가봐라. 와. 라는 말이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삼복도로에서 뭔가 만들어 가보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활동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와. 그게 좀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라이퍼 팀이 만들어진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미미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마케팅 회사 네네. 이름도 라이퍼. 라이퍼 그리고 기획. 라이퍼 기획이고 네. 또 아까 제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내 삶을 좀 꾸려나가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좀 흐름이 비슷하고 그게 이름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이퍼라고 이름을 같이 지어서 또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의미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제님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원래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대안적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네. 내가 진짜 꿈꾸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런 팀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함께 나아가 보자 라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미의 의미가 조금 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요. 되게 사실 낭만적이거든요. 제제님의 뭔가 소개 그리고 라이퍼가 만들어진 이름의 그런 뜻 들어보면 굉장히 사실 그 보편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좀 만들어가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만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미님이 생각하시는 라이퍼의 의미도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재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삼복도로에서 월요일 글쓰기 모임이라고 월요일마다 저녁 7시에 이제 직장 퇴근하고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만의 글쓰기 시간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느꼈던 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살아가는 그 하루 속에서도 진짜 한 1시간, 2시간 정도 나를 돌아보는 글쓰기라든지 일기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만 가졌는데도 그 후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하루가 좀 더 의미가 있고 내가 좀 더 뭔가 더 잘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게 라이퍼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의 삶, 라이프에다가 업을 더하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퍼 팀 하면 뭔가 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좀 의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팀으로 또 같이 움직이는데 사실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그리고 혹은 같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일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그 의미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묘미인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을 찾아야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라이퍼였으면 지금의 라이퍼 때문에 그 삶이 조금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모여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의 일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 네네. 팀 안에서의 포지션은 어떠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두 분은? 저희가 일단 주된 업무는 여행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행 콘텐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얼음방학이라는 안녕하세요. 콘텐츠, 네. 네. 얼음방학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미미와 제재입니다. 아, 네. 저희 여름방학은 2022년인가요? 그때 영도에서 13기를 그 위브 부산을 네. 민준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셨고 음. 그다음에 작년부터 저희가 동구편, 원도심편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외지에 네. 있는 4명에서 15명 되는 청년들이랑 같이 2박 3일 동안 부산 원도심을 소개하고 삼복도를 같이 걸으면서 사진 찍고 놀고 친구 되는 게 좀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기획이랑 코스 짜기 또 이제 운영 쪽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제재가 그런 코스나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블로그 업로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쪽으로 좀 더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할 때 얼음방학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제재 같은 경우가 약간 사람들을 좀 이끄는 역할 좀 메인 호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약간 외적으로 봐도 좀 믿음직스러운 게 있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확실히 이쪽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리더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저는 그중에 약간 조금 조용하거나 약간 좀 참여하기 조금 낯을 가리거나 하면 거기 딱 붙어가지고 이제 나고자 없게 네. 다 어울릴 수 있게 약간 세세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요리를 잘해서 요리 얼음방 할 때 약간 뭐 밤늦게 애들 야식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요리 담당도 하고 저는 서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또 분업을 해서 아주 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어쨌든 사진 촬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더 큰 메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면 제가 또 이게 괜찮다. 셀렉. 셀렉을 하고 그리고 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사진 고르고 문구도 적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분업을 잘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두 분은 그 각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프로젝트를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 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두 분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실 제재님은 진짜 팀을 좀 챙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외 협력을 했을 때 혹은 누군가랑 같이 그 뭔가 좀 파트너로서 일을 했을 때 우리 팀으로서 빛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미미님은 정말 친근하게 또 다가와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적으로 좀 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나요? 실제 맞나요? 왜냐면 제가 맞아요. 부족한 부분을 여기선 잘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몇 명 이렇게 앞에 쫙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좀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끄는 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오히려 더 편하대요. 아 정말. 오히려 사람들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다. 네, 저는 그래가지고. 큰 틀 잡는 게 좋거든요. 근데 확실히 성향이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내가 뭘 해야지 우리 팀에 조금 더 잘 빛나겠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가 알고 서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파트너로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팀이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닌가요? 그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1에서 5기까지 할 때는 서로가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초반 부분이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안 맞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맞춰가는 거니까. 저번 주에 맞아요. 이제 얼음방학 6기를 진행했을 때는 네. 알았어 이제 잘 맞는 거예요. 처음으로 안 싸웠습니다. 처음으로 안 싸웠나요? 매 기수마다 싸웠거든요. 보통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가 하는 역할, 예를 들면 뭐 이제 리더 같은 역할, 네. 뭐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을 딱 주면은 그게 현재가 했을 때는 자기는 이제 잘 됐는데 제가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잖아. 너 이렇게 잘 안 할래? 약간 그런 내가 하는 식이면, 것처럼 해야지. 맞아.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서로 잘하는 그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제 바꿔서 하면서 서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 너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너가 진행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각자에 맞는 거, 잘하는 거 그냥 하자. 이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터득을 해버렸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작년에 처음 두 분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재작년부터예요. 사실. 재작년 말. 이제 한 제가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진 게 재작년 10월 달부터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바고 캠프에서 무작정 쳐들어가서 삼복도를 한번 살려보고 싶다. 와, 대단한 깡인데? 삼복도를 내가 살리겠다. 네, 지금 그랬더니 생각하면 진짜. 네, 그랬더니 이바고 캠프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일단 알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좀 수정 사항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와라.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저희는 기획을 완전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제가 청년센터를 좀 자주 갔었거든요. 네. 부산 청년센터 이제 자갈치 뷰도 잘 보이고 해서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문 앞에 이제 그 전문가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제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휴먼 이런 이어주는 그런 게 사람책 있더라고요. 도서관이라는 맞아요. 프로그램 맞죠? 거기서 그러면 매칭이 된 분은 혹시 누구신가요? 이제 저의 스승님이신 모원체 박태성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뵀을 때는 되게 추리한 차림으로 네. 저 사람이 강사가 맞나? 편안하게 다니시잖아요. 오히려 슬리퍼를 좋았죠. 신고. 맞아요. 근데 되게 말은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 기획안을 보시고 욕을 하실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무 못 썼기 때문에 이거는 욕먹을 각오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이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저건 저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번 처음에 만났을 때 꿈을 응원해 주시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녔죠. 음. 이제 점점 친해지니까 욕을 먹기 시작해요. 인생을 그렇게 대해주면 안 된다. 그것들을 더 챙겨주고 더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기획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게 됐고 그 다음에 라이퍼라는 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됐었어요. 맞아요. 정말 라이퍼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삶과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되셨는지 같이 일하게 된 게 재작년부터라고 하셨잖아요. 재작년에는 그 이바고 캠프에서 좀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여름방학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두 분이서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또 결성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제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 이바오 캠프에서 삼복도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때 당시 학생이어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이제 제가 그 3박 4일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제가 신청을 했고 실제로 3박 4일 동안 삼복도를 막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다 체험을 하고 그 후속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살아보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바구 캠프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뭔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그런 공간 마련과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부의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하면서 그 지원받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라이퍼라는 이름으로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삼복도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 만들고 한번 해보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음방학인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처음에는 동네 삼촌이라는 동네 삼촌. 네 조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촌스러운데 아니 저 얼핏 본 것 같아요. 동네 삼촌. 아 그래요? 동네 삼촌 그러니까 좀 친근한 그 동네 옆집 삼촌처럼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동네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어쩌다 사장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를 가지고 약간 이름이 뭐였지? 지금이랑 비슷하게 그때는 삼복도로 블루스라는 맞아요 프로그램 맞아요. 운영을 했었어요. 그게 약간 투어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인가요? 그게 2박 3일 2박 3일 1박 2일 투어 프로그램. 맞아요. 약간 이바구를 중심으로 하는 네 건가요? 맞아요. 이바구길을 중심으로 이제 이바구 캠프와 삼복도로를 쭉 따라서 역사의 디오라마까지 이제 쭉 야경을 투어를 하고 네. 그리고 낮에는 동구에 있는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바구페이 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사회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획 의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완전 처음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만들었긴 했지만 네.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청년센터에서 만난 그 모먼트 이제 태성 대표님께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힌트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딱 생성되면서 나는 솔로 삼골짜기 편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아, 약간 후킹할 만한 혹은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좀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맞아요. 요소들이 가미된 컨텐츠를 또 만들게 됐네요, 그러면. 맞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투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약간 좀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컨셉이 그리고 좀 달라지고. 크리스마스 특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10명 참가자를 이제 10명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 한 거의 20명 신청을 할 정도로 네,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음방학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이바구 캠프에 입주를 한 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영도 쪽에서 이제 위브 부산 민준 대표님이 이제 영도가 아닌 다른 동구 쪽에서 수 지원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이바구 캠프에.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 먼저 제안을 이제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얼음방학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제안을 받기 전에도 제가 눈여겨보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긴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구나 해서 이제 흔쾌히 같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스승님이 되셨어요. 그런가요? 확실히 라이퍼 팀은 그런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한 걸 토대로 또 행동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체화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것들로 만드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확실히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던 거고 그러면서 뭔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 자체도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더 참여를 했을 때 더 이 원도심이나 더 잘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면서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일을 하세요? 약간 일상? 그 두 분이 팀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일이 또 진행을 또 해나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라이퍼 팀으로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재가 기획이나 이런 쪽 코스를 다 짜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여기서 다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할 땐 이제 여기서 놀고 그래서 이제 홍보를 여기-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하되 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실행에 들어갈 때 또 같이 또 일을 하기도 그쵸, 하고. 그쵸. 마무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마무리는 같이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끝인가요? 아니면은 끝내고 아. 뭔가 정산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네, 정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이제 보통 얼음방학이 딱 끝나면 그 다음 날에 바로 정산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정산이 완료되면 이제 디프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실히 죄송해요. 얼음방학.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끊고 다시 할게요. 박수 한번 쳐. 네. 확실히 얼음방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사진이 가미되다 보니까 그 사진이 예쁘게 약간 복고풍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어떤 사진들 그리고 어떤 스팟들을 주로 좀 촬영을 하시나요? 사실 정해진 스팟은 없고 길 지나가다가 예쁘다 싶은 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재밌어하는 표정들 그리고 거기서 남길 수 있는 행복한 순간들을 담는 게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거든요. 그걸 찍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 사진이 못 나왔음에도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때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다시 부산에 오게 되고 저희를 만나러 와주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사진이 남겨지게 되면 그 경험들이 새록새록 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매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 얼음방학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딱 벚꽃이 딱 필 때였어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그 벚꽃이랑 삼복도로 안에서의 그 풍경이랑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기억나는 게 그 아, 횡단보도에서 맞아요. 같이 쭈루미 여러 명이서 맞아요. 이렇게 이런 포즈를 약간 뭐 걸어가고 있는 듯한 포즈를 하는 게 되게 예쁘던데 그게 최고의 베스트 샷이었나요 이번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만 이제 유일하게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다 같이 한번 비틀즈처럼 맞아요. 찍어보자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고 그게 음. 좀 잘 나온 케이스죠. 확실히 약간 그런 옛날 감성 플러스 그런 그 풍경이랑 좀 어우러져서 삼복도로가 되게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분이 지금 원도심을 중심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투어 프로그램은 부산에서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삼복도로 그리고 원도심에서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원도심에서 태어났고 네. 완전 토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지리에 대해 빠삭하고 여기 가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이런 걸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제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얼음방학이라는 컨텐츠에 녹여내다 보니까 애들이 와 여기는 진짜 로컬 음식점 갈 수 있고 로컬인들이 가는 장소들을 갈 수 있고 재밌는 사진들을 남길 수 있더라 라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삼복도를 있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요 동네에서 있으면서 또 저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살고 있는 살아왔던 친구들은 자기 동네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미미님은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왔잖아요. 왔을 때 왜 부산이고 왜 원도심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산에 완전히 정착한 지 지금 3년차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기 전에는 이제 경기도 안산에 있다가 이제 부산을 오게 되었는데 사실 삼복도로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뭐 지나가는데 약간 만디버스 뭐 이런 단어가 있어가지고 뭔데 솔직히- 만디지? 그러니까 만디라는 자체가 뭔지를 단어, 모르니까 그죠. 그것도 신기하고 저는 사실 잘 몰랐다 보니까 여기 제재가
저 위에를 가재요. 저 위에? 네, 이제 저 위에 예쁜 카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전혀 몰랐을 때는 이제 너무 위에까지. 힘들잖아. 그 남포동 여기 평지 이런 데 가면 안 될까 했는데 무조건 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갔어요. 음. 그때 갔던 카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파로스였거든요. 네. 그때 처음 제가 접한 삼복도로 카페였어요. 근데 그 처음으로 부산의 뷰를 다른 방면으로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야경이나 이제 뷰 좋은데 하면 황령산 유명하잖아요. 그죠. 사실 거기서 봤던 부산 뷰나 뭐 서울 남산 타워에서 본 거랑 저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비슷한 느낌.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야경이 반짝반짝거리고. 왜냐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냥 건물들이 많이 반짝거리구나. 그래서 사실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그냥 흔한 야경 뷰? 근데 이제 여기 삼복도로에서 보는 뷰는 좀 더 가까우면서 그리고 이제 바다나 이런 이제 다리 이런 것도 잘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 매력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실제로 타지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저는 무조건 삼복도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뭐 해운대, 광안리 다 가봤는데 여기는 처음 알았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 부산에 사는 친구도 그죠. 평생 부산에 살았는데도 삼복도로를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 하는 말이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부산에 여행을 하러 온 사람들이 진짜 삼복도로에 와봐야지만 진짜 부산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운대, 광안리 당연히 좋죠. 근데 사실 관광지 너무 그러면 한 90% 이상은 다 가는 곳.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와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말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하는 말씀들이었어요. 재진님도 그렇고 미미님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삼복도로 야경 그리고 삼복도로에서의 풍경들은 다른 야경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 삶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게 참 좋은 이 동네의 그런 감성들 그리고 분위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원도심 삼복도로의 좋은 점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조금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제 입장에서 처음에 제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까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사실 막상 와보면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은 약간 위치상의 접근성에 있어서 약간 장애물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되게 경사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허들인 것 같아요. 삼복도로의 허들. 근데 그 허들을 뛰어넘으면 맞아요.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재님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기는 정말 어렵고 만약 산다고 했을 때도 편의점 같은 경우도 한 15분 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러 오기는 괜찮은데 살고 싶진 않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 좀 문화적 인프라 아니면 또 연령층도 되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렵지 않나 라는 좀 장애물이 있어서 저희도 그게 좀 고민이었고 그래서 좀 여행 투어 쪽으로 가보자. 사실 저도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또 가게와 숙소를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너무 공감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살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이 동네만의 좋은 점들이 참 많은데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아까 재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화적으로나 그런 인프라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두 분은 나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살았을 때 이런 인프라나 이런 점들이 하나 더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근데 아까 제재가 말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가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이제 얼음방학을 할 때도 느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 뭐 과자나 이런 거 살 때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 그럼 안 갈래요. 약간 이런 그쵸.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걸어야 되고 막 불이 막 환하지는 않은데 그걸 또 밤에 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재진님은요? 또 계속 살아와서 사실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게 바로 그 생각이 안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그 편의시설들이 바로 앞에 있고 이렇게 했던 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여기 왔을 때 그게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살아왔던 거는 거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 동네가 나는 살기 편하고 또 막 굳이 막 찾으려고 하면 또 안 찾아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가요, 제재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거의 서울로 올라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같이 놀았던 공간이고 같이 지냈던 공간인데 거길 이제 지나갈 때 이제 저 혼자만 이게 이 골목에 남아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약간 씁쓸함이 또 몰려오는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그냥 그 친구들이 주변에서 진짜 동네 친구로 좀 남아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이퍼 한복에서는 동네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각자의 앞으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앞으로의 지향점,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네. 원래 장기적인 목표는 태성이랑 좀 비슷하게 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 5명을 키워보자. 리더 5명. 그게 장기적인 목표였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저희가 여행 콘텐츠를 운영하다 보니까 숙박이나 공연 공간 문제가 항상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색과 좀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보자 하는 게 지금 단기 목표입니다. 혹시 리더 5명을 키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이 한 5명 정도지 않을까 네. 해서 5명을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5명들과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제일 나중에 좀 그리는 걸로는 그 리더 5명이 전국 곳곳에 있으면서 뭔가 공간이나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 거점들이 있고 그 거점들에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참 그렇게 살고 싶네요. 미미님은요? 저는 이제 얼음방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약간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성인이 되고 이제 그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원래 기존의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랑 연락은 하지만 사실 자주 만나기도 힘들고 자주 만나기 힘들면 원래도 연락하기 힘들지만 더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연락처를 딱 봤는데 가장 그 일적으로 말고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연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랑 네네. 자주 연락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다 사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 가면은 이 친구 내가 가이드 하겠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내가 가이드 하겠다. 이미 다 자기가 이미 역할을 다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딱 느꼈던 게 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인생 친구를 만날 수 있구나. 약간 그렇게까지 제가 느꼈다 보니까 이 얼음방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진짜 여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인생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 약간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목표가. 그럼 앞으로 뭔가 삶에서 뭔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의 또 목표이시겠네요. 인생의 목표 중에 좋은 사람을 만들자. 내 주변에 약간 좋은 친구를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음. 그냥 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얼마까지 한번 벌어보자. 약간 이런 식의 목표만 세웠지. 근데 얼음방학을 하면서 너무 일적으로만 뭔가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기댈 수 있고 정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미님이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친근함이 정말 무기거든요. 이 친근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락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만날 때마다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약간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몸둘바를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는 기쁜 뜻이었군요. 네. 것이니까 네. 사실 오늘 두 분을 만나 뵈면서 참 티키타카가 잘 된다 이런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그것들을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또 첫 회차인데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하이퍼 3북을 또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먼저 보내드릴게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이퍼 3북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있을 테니까 오늘 또 이야기 나왔던 파로스라는 팀도 저는 가게도 한번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런 그 삼북도로 안에 있는 그런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내는 일들을 할 테니까요. 오늘 첫 타를 너무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하이퍼 3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 같이 안녕.